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1차성 관절염과 2차성 관절염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1차성 관절염은 특발성 관절염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비만이나 나이 또는 성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게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 부위에서 더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추나 고관절, 슬관절, 또 엄지발가락 등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그 손가락 끝마디나 엄지손가락에 자주 오기도 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엉덩이 관절에 오게 됩니다. 2차성 관절염은 대부분 다쳐서 오는 경우나 기형이 있는 경우 또는 생화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생화학적인 이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말단비대증, 통풍, 조직흡변증이나 또는 화농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무혈성 관절염 괴사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관절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상이나 질병, 기형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에서는 선천적인 기형이 많고요. 무릎 관절은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의사가 손으로 만져보는 이학적 검사와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하게 되는데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는 MRI 검사를 해드리게 되죠. 치료를 할 때에는 그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나 관절 손상을 막는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우선하게 됩니다. 일단 환자분을 안심시키고요. 휴식과 적당한 운동과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진행되는데 주로 진통과 소염을 가진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되면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사용하고 그 이상의 약들도 사용하게 됩니다. 물리치료와 같은 국소적인 치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부목을 대기도 하고 또는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견인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열요법이나 마사지, 운동 등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에는 관절에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이때 쓰는 주사는 하이알루로닉산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프롤로 주사 등을 쓰게 됩니다. 간혹 감염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감염을 먼저 치료해야만 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관절이 너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 활막절제술, 또 유리체 제거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절고술이나 관절 성형술, 고정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절염의 진행은 쉬어야 할 때 약을 먹고 통증만 없애주면 다 나은 줄 알고 본래의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자세로 돌아갈 때 이 병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무리를 해서 손상을 가중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작은 몸으로 머리에 무거운 것을 이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양손에는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관절에 과도한 손상을 일으키기 쉬운 생활을 하시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손상이 많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의 그 생활 습관이 의자나 침대 생활을 하지 않고 바닥 생활을 많이 하는데 바닥으로부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닥에 앉았을 때는 공손하게 관절을 구부리는 자세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꿇고 앉거나 또는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들이 관절에 많은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쉬고 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막는 길입니다. 정확한 원인 확인, 적절한 치료가 해답입니다. 감사합니다.